이병상입니다. 한 20여 번 되는데 열기는 한 2만 명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런 열기 지속해 주시고요. 저는 현재 SMT, 주식회사 SMT ENG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연간 한 1,000만 불 정도 수출을 하고요. 또 제 친구와 공동 설립을 이번 3월 달에 주식회사 코리아 K-팝이라는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딱 4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저희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국제화 시대 어학은 필수다. 구체적으로 어학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만 있다면 시장은 뚫린다. 열정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제가 해외 시장 개척하는 그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머리가 투명하고 맑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재미있게 말하는 법. 정말 유머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요즘 어떻습니까? 배우자, 어떤 배우자가 좋냐고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유머 있는 사람 1등입니다, 지금. 옛날같이 성실하고 돈 많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을 잘 웃기고 재미있게 좌증을 이끌고 그런 방법을 제가 오늘 이 4가지 주 키워드로 강의의 컨셉을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세운 지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3년 만에 한 1,000만 불 정도, 약 10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좀 달성을 하고 있는데, 건설 중장비류, 건설 중장비 중에서 여러분 혹시 유압식 브레이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길에 가다가 보면요, 탕탕탕탕하고 이렇게 교량을 파쇄한다든가 건물을 파쇄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부품하고 그 안에 굴삭기 여러분 아시죠? 땅 파는 기계. 굴삭기에 들어가는 부품지요. 이런 아이템을 약 20여 개국에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하는 국가의 70%에서 80%는 중동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코리아 K-팝. 저는 현재 부대표로 있고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지금 대표이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나무아새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나무아새. 예,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고요. 1986년 KBS 신인악상 후보까지 올랐던,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요, 동방신기 인기 못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2집, 3집 앨범까지 냈었고, 현재는, 가수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현재 그 한류 문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난리예요. 우리 아이돌 가수를 흉내내려고, 한국 드라마 보려고, 밤을 새서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뭐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그냥 팬미팅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을 모집을 해서 캠프를 차리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컬부터 시작해서 댄스, 그 다음에 메이크업, 코디, 워킹까지 그대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일정은 3박 4일에서 4박 5일을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월 14일 날 아리랑 TV와 계약을 맺어서 바로 오픈식을 갖습니다. 약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중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우리가 홍콩 문화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엔 유덕화에 열광하고 이소룡, 성룡, 누가 있습니까? 장국영. 우리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 문화는요, 한 번 유행하면 30년은 갑니다. 30년. 한류 문화 쉽게 안 없어집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20년 내지 30년은 더 가는 게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히트한 그러한 그 문화를 콘텐츠로 상품화시켜서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체험을 시키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 K-POP. 저도 기대가 큽니다. 9월 14일 오픈을 하는데요. 아마 SM기획이나 YJP나 뭐 그런 그 기획사보다도 더 잠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요건 저 보시면 다 아시죠? 자, 이제 어학.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외국어를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느냐. 요거 하나만 여러분 오늘 알고 가도요,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뭐 성공학 책, 이런 거는요, 여러분 서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저도 성공학 책 한 100권 이상 읽어봤는데요, 결국 보면은요, 다 내용이 유사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외국어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여기 혹시 영어 자신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영어 자신 있다. 그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요, 사실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아예 모르면 두려움이 없어요. 좀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5개국어를 구사하는데요. 첫째로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마지막 말 뭔지 아세요? 예, 거짓말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요,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이, 과학 공식 외우듯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 영어 공부 몇 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하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학원을 또 따로 다녀야 됩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오로지 일본어와 한국 두 나라만 이렇게 영어를 못합니다.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어학을 빨리 깨우칠 수 있는가. 제 스스로가 연습도 많이 했고, 제 스스로가 이 일본어, 중국어, 그 다음에 아랍어,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남들 한 3년, 5년 공부하고 저는 정말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끝났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범을 보여줄 건데, 어학은요, 노래로 말하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운 거는 악보 보는 것만 배운 거예요. 악보 보는 것만. 악보는 잘 봅니다. 여러분 문법 모르는 사람 있어요? have 플러스 PP 그러면 뭐 다 알죠? 뭐 will이 뭐 의지밀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법 중요하죠. 중요한데 배울 때 말하는 연습을 시키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영어교사, 중학교 영어교사, 고등학교 영어교사,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요, 불과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밥만 먹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20%만이 영어로 강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영어 회화 능력이 한국이 꼴찌입니다. 그 다음 일본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서점에. 영어 회화 책 수백 가지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듣고만 있으면 귀가 뚫린다. 그렇죠? 듣고만 있으면 입이 트인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제가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학은요, 정말로 부지런히 내뱉는 수밖에 없어요. 내뱉는 수.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학을 좀 빨리 능통할 수 있느냐. 이마에 예를 들어서 파리가 앉았어요. 파리가 앉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까 궁리하다가 이미 끝나는 겁니다. 파리가 앉는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손이 나와야 돼요. 그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는 방법은요, 동시 통역 방법입니다. 동시 통역 방법. 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동시 통역법으로 막 그냥 CNN 뉴스 그냥 동시 통역으로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선은 쉬운 영어로 중학교 1, 2, 3학년 수준이라도 영어의 90% 이상을 커버합니다. 그런 쉬운 책 하나를 사서요. 한국말로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하세요. 아주 쉬운 문장을. 그걸 영어로 그대로 본인은 통역을 하는 연습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망신을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외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헬로우 막 했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영어를 제가 못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 스승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시청 앞에, 서울 시청 앞에 태평로서 3층에 가니까 유창한 영어 회화를 원하는 분이라는 그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올라갔어요. 한 3층에 있었는데 갔더니 그분은 미국 무대에서 무려 25년간 공병단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영어를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본인이 시간 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벌기보다는 돈 그 사람 크게 원하지 않고 그저 자기 제자들이 영어 입이 트여서 나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거기를 딱 가니까요. 저보고 앉으래요. 앉아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한국말로 생각 그 영어로 통역해 보세요 하더니 한국말로 불러주더라고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거 쉽잖아요. I love you, 그죠? 그 다음에 또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과거 또 물어봐요. 그까지도 I loved you.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외웠잖아요. 나오더라고요. I have loved you.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문문으로 물어요. 당신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do you love me? 당신 나를 사랑할래요? 그러면 will you love me? 그 다음에 당신 나를 사랑할 예정이야? 그러면 are you going to love me?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I love you라는 문장 하나를 가지고 한 50개를 그 문장을 변형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에 사실은 그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뭐더라? 그러다 did you 이렇게 나오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 내일까지 내가 100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외워와라.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중학교 1학년씩이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2학년씩. 근데 막상 그거를 영어로 내가 이렇게 입으로 내뱉으려니까 안 나와요. 더듬거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딱 그 학원을 갔더니 선생님 가운데 앉아 있고 딱 유명 수강생이 앉아 있는데요. 속사프로 그냥 한국말로 계속 그냥 그 4명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짧은 문장, 아주 쉬운 문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하고 한국말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예? 그죠?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생각보다. 다상탕하게 되고. 예,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는 오늘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예. I woke up 해드리고, I got up 해드리고, I got up at 6 o'clock this morning. 자, 저는, 이거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안 돼요. 그런 아주 짧은 문장, 쉬운 문장을 한 3개월을 계속 막 연습을 시키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옆에서 한국말로 하면 그게 영어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럼 누가 이제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평소에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녹음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로. 책을 한 권을 주시면서 요거를 완벽하게 통역 연습을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제가 무려 25년 전에 썼던, 네. 이거 5만원밖에 안 해요. 요즘 못 써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10종 1번 주제 교통수단. 지금부터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십시오. 한국어 통역이 잘 되면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문장이 길 때는 한 문장씩 끊어서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교통수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통역해야 되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교통수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케이? I'll give you question about the traffic means. 그렇게 통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통역을 이제 하고 넘어가요. 나의 첫 번째 질문은 자, my question이에요. first question이에요. 이렇게 통역을 하고 넘어가요. 당신은 회사에 갈 때 When you go to company, 그죠? 네, 해외에 갈 때 When you go to abroad, 예. When you go abroad 해야 되죠? 예. 종류의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해야 합니까?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을 사용해야 합니까? 그럼 what kind of, 그죠? What kind of traffic means do you have to use? 아니면 do you have to take? Do you have to ride?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책을 사서 다 또 제 목소리로 한글로 된 부분만 녹음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은 통역하고 넘어가고, 나오면은 통역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6개월을 했더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보다도 통역은 제가 더 잘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정말 10년, 20년 산 사람, 영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통역은 또 별개이거든요. 이건 훈련된 사람만이 또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그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히어링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리스닝 어떻게 하느냐? 또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어떤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쉽습니다. 내가 아는 구문, 내가 아는 단어, 상대방이 구사하면요. 다 들려요. 두 번째로 발음은 사전에 나온 발음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발음하라 그러면 어떻게 불리잖아요. 막 엘리베이터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미국인 들으면요. 굉장히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막 속사포처럼 묻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배터리 그러면 될 걸 배터리 그러고. 그냥 할리 데이면 될 걸. 그냥 그 뭡니까? 호스피탈 하면 될 걸 하스피탈. 그러고. 컴퓨터 그러면 될 걸 컴퓨터. 이렇게 영어를 구사하면 그건 완전히 미국식 발음이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 저 사람 무지하게 잘한다. 미국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외국어는 반드시 표준어로, 글로벌 이슈,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절대 미국 사람 영어 흉내내지 마세요. 미국 사람 그 발음 가지고요,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가장 그 영어의 큰 난점이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 싱가포르 가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미국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미국 젊은이들 그 발음에 너무 이렇게 굴리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이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통할 수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발음. 설사 자기가 잘하더라도 그러한 그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절대 영어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영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중국에 1995년도에 한 수산용업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지사장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영어는 이제 꽤 이제 했었으니까 중국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어. 중국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가장 기초적인 책 하나를 샀어요. 그렇게 해서 왼쪽에 한국어로 쭉 적고 오른쪽에 중국말로 적어서 당시에 퇴근하면은 우리 와이프 보고 한글로 된 부분을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불러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신은 어디 갑니까? 이렇게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남. 저는 이렇게 계속 통역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당시에 중국어는 한 3년 된 사람보다도 제가 더 잘했고 3개월 만에 제가 통역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제가 혼자 가방 들고 뛰어다니면서 혼자 이제 통역 없이 상담을 이제 다니고 그랬죠. 이건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건 실제 상황이고,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어학은 정말 아무리 힘든 외국어도 6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
근데 그걸 않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통역 연습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하루도 빼놓으면 안 돼요. 하루도. 역시 일본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마스터했고, 이제 아랍을, 중동 지역 국가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또 아랍어가 또 이렇게 배우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랍어를 또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랍어가 굉장히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통역을 통해서는 외국 사람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대화를 해도 통역을 통해서 하면요. 한 템포가 늦습니다. 상대방 유머를 구사해도 저는 1분 후에 웃어야 돼요. 그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능하면은 여러분 아직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은데요. 이 신유목민 시대. 앞으로는 속도입니다. 속도. 지금까지는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늦음과 빠름 두 개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수가요. 이미 150만 명 넘어섰어요. 이제 외국어 구사 못하면 외국인 부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국경이 점차 없어지는데 가능하면은 여러분 영어하고 중국어 이 두 외국어는 반드시 마스터하십시오. 동양의 언어는요 중국어로 통일되어 갑니다. 일본어, 뭐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그 영향력이 이제 없어져 갑니다. 점점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장을 가보면요 상담을 하려고 딱 보면은 그 오너는 다 화교입니다. 화교. 중국말 잘하는 화교예요. 정제권의 90%를 화교 가지고 있어요. 그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중국어만 잘하면은 동남아시아에서 다 통해요. 그래서 중국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죠. 지금 뭐 독일어, 프랑스어, 예를 들어서 일본어, 스페인어 나름대로 영향권은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유럽 출장 가면은 영어는 다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남 출장 가도 영어는 다 통합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어가 거기를 대세인데 좀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뭐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2개국어만 하십시오. 영어, 중국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통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동시 통역 방법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3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이면 일상 대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책을 여러 가지 사지 마세요. 어떤 분 보면 막 책을 막 세화책이 집에 가고 막 10권, 20권 막 각 종류 그거 소용없어요. 한 권을 사가지고 100번 반복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이 높은 거 사지 마세요. 중학교 1, 2학년 그 봐봐요. 3학년 수준. 영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영어는요. 중학교 3학년 정도 영어 구사하고요. 영어 다 한 거예요. 우리 괜히 뭐 보케블러리 뭐 22,000, 뭐 성문종합영어 지금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뭐 토플까 이거야. 딸딸딸 외우는데 막상 영어로 말 시켜보면 벙어리야, 벙어리. 제가 정말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영문과 수석 입학하신 분이 계신데 청와대에서 워싱턴 포스트나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번역을 해서 대통령한테 결제를 올리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하고 같이 인도분을 놓고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고급 영어 회화 엄청나게 유창하겠구나. 상담이 시작되니까요, 제가 아주 정말 창피해서 진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도 사람이 답답하니까 가슴을 쳐요. 버벅거리니까요. 틀림없이 그분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는 이건 지금 미국의 유치원생만 못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통역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통역을 하면 어떨까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그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정말로 영어에 관한 불쌍한 민족입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의 그 교육제도를 본따서 왜 하필이면 또 학교에서 말하는 방법만 가르치지는 않고 하나 리스닝 아니면 그 문법 이걸 가르칠까? 정말 불쌍한 민족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명이 영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분들 계신데 공감하세요? 그렇다고 영어 뭐 문법 공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대학교 연대 가려면은 주라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써먹을 때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세요. 일단 할 수 없어요. 대신, 1991년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을 갔었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YS만큼 영어를 못한 대통령이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 백악관에 갔어요. 가기 전에 참모들이 영어 회화 딱 두 마디를 가르쳤습니다. 두 마디. 각하. 클린턴 만나시면요. How are you? 그러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럼 저쪽에서 Fine. And you? 그럴 겁니다. 그러면 Me too 하시면 됩니다. Me too. 다 그냥 How are you? Me too. How are you? Me too. 그거 두 가지만 주지를 시키고 대학관에 갔어요. 막상 가서 이제 정상회의를 시작을 하려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클린턴이 이제 거실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너무 긴장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클린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요. Who are you? 그랬어요. How are you? 해야 되잖아요. Who are you?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기가 막히거든요. 한국에서 이번에 새로 오신 그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가 뛰어나구나.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I'm Hillary Husband 했어요. 그랬더니 YS가 외운 그대로 Me too 그러고. Me too. 그래서 그날 저녁에 힐러리가 밤새 클린턴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갈 뻔했어요. 자, 이건 오래된 유머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에 학생까지 영어에 관한 뭐 세계 꼴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기통역법 집에 가서 정말로 더 할 필요도 없어요. 한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진짜 쉬운 척죠. 여러분 정말 영어 잘하고 싶죠?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외국어 잘하고 싶으면 제 방법대로 하시면요.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충청남도에 도청의 경제통상팀 10명을 들여다가 한 6개월 만에 말을 트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 어학을, 외국어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국내 시장은 아시다시피 좁습니다. 이 내수 시장은요. 인구가 적어도 8천만에서 1억이 돼야 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부존자원도 없지. 그 다음에 남한 인구 해봐야 5천만밖에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65%에서 70% 수입이 우리가 수출을 해서 올리는 소득입니다. 그렇지만 그 65에서 70%에 가는 그 수출액에 또 70%가 다 대기업이 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경우는 많지만 금액이 이렇게 작습니다. 저같이. 겨우 이제 1,000만 불 정도인데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거의 뭐 60, 7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가 정말로 수출이 잘 안 돼. 아니면 중국한테 추월당했어.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빅5에서 정말 밀려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수의 30%가 두 회사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어떤 그 경제를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나와서 독립하면요. 무역이란 직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아이템만 있으면 팔아치울 수 있는 게 이 무역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같이 어학도 갖춰야 되지. 그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시장 개척하는 거 방법이요. 사실 외국 나라도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독립을 해서 중동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거기서 계속 오래 머물면서 저인방식으로 다 어느 나라 가면은 말이죠. 옐로우 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뒤져서 연락해봐봐야 그거 다 오픈됐기 때문에 답장도 안 합니다. 현지 가서 아예 마치 그냥 옛날에 월구 책장사 알죠? 월구 책장사 하듯이 제가 하나하나 뒤져가지고 무려 사우디 리야드 제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다 뒤져가지고 바이어를 한 4군데를 찾아냈어요. 처음에 한 달 만에. 근데 그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명함 하나, 그 다음에 카달로그 들고 왔는데, 뭘 믿고 저한테 오다를 주겠습니까? 처음엔 저도 암담하더라고요. 근데요, 부닥치니까 돼요. 제가 카타르, 요게 이제 카타르 공사 현장인데요. 월드컵 주 경기장을 짓는 건설회사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카타르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운전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카타르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가 어디냐? 나 좀 거기다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이렇게 보더니 중국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한국 사람이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들고 와요. 굉장히 큰 아주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앞에 내려주더라고요. 여기가 카타르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다. A6Q라는 회사를 저한테 문 앞에 내려다 주더라고요. 처음에 경비실에 가니까 어디서 왔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 왔네요? 니네 사장님 만나러 왔다. 사장, CEO. 중동에서 제너럴 매니저라고 그럽니다. 실권자를. 그래서 제너럴 매니저 좀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그래요. 그래서 막 인터폰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뭐 저것저것 막 한참 통화를 하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간 데가 체어맨, 회장이죠. 그 사무실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참 바쁩니다. 오직 저한테 제 느낌으로 주어진 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10분. 10분 안에 내가 모든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카다로그 그냥 속사포처럼 영어로 다다다닥 1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 한참 듣고 있더니, 담당자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가서 이 사람 저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해봐. 그래서 스퀘어 아파트 매니저하고 가서 한 2시간 상담하고 정말로 처음에 샘플 오다를 받았어요. 물론 금액은 뭐 한 5만 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 5천만 원 정도. 그 사람은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어떻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왔냐? 택시 운전기사한테 물어봤다. 니네 회사가 카타르에서 제일 크다면서. 그래서 니네 회사가 정말 난 너무 믿음직스럽고 아마도 알라신에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알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이제 아랍말로 인샬라 그러는데요. 하늘의 뜻대로 아니면 알라신의 뜻대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어하면서 인샬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굉장히 저에 대해 인상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에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불 정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2022년 그 월드컵 주 경기장 8개를 이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19년까지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회사의 그 부품하고 모든 장비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발품 파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저라고 뭐 뾰족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다 보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타르 이렇게 이제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란 진출하는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이란은 미국, 그 다음에 EU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어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돈을. 근데 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그 시장 개척하는데 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2년.
2년 이상 걸렸는데, 그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대사님입니다. 이란 대사님. 그 다음 옆에 계신 분이 쿠트라 관장님. 이게 이게 바이어인데요. 결국은 이분들이 저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요 대사님하고 쿠트라 테란 무역관의 관장님이 개런티 레터를 써준 거예요. 개런티 레터를. 이 사람은 물건 네 돈 보내라. 보내면은 그건 틀림없이 물건을 실린다. 그래서 개런티 해줘가지고 성사시킨 어떤 케이스인데 정말 이 대사님한테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이 정치인들인데 따지고 보면 참 그 쿠트라 관장은 물론 이제 시장 개척하러 나간 그런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 대사급 정도면요 사실은 뭐 정치인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간 기업들한테 전시에 나온 저한테 저렇게 개런티 레터를 써줘가면서 믿으라고 해줄 때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결국은 정부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맨날 싸우지만 말고. 그래서 요 영감님한테 요즘 한 달에 뭐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한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그다음에 양기순 들어가고 있는데 이란 시장 뚫었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굉장히 흐뭇하고 남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제가 스스로 발로 뛰어서 찾아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자긍심이라고 그러나요? 5달을 계약을 사인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 순간의 쾌감은 말도 못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펄쩍 뛴 적도 있어요. 하도 좋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사우디의 알파드라고 하는 건설회사인데요. 사우디 10대 건설회사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00만 불도 당시에 못하는 회사를 5달을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제가 무려 한 10번 가까이를 찾아갔어요. 10번 가까이를 찾아가서 우리 제품이 이렇다. 정말 거래 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는 회사에 상대도 합니다. 한국에서 적어도 뭐 삼성, 현대 정도 되는 그룹 사업을 상대를 하지 저희 같은 1,000만 불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믿겠어요. 결국은 발품밖에 없어요. 발품. 내 스스로가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죽하면 제가 코란 있죠. 코란을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일 얘기 좋아하는 게 아랍권 사람들은 참고로 자기네들 알라신 막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서 기독교 예수가 누군지 너 아냐 물어봤다 큰일 나요. 가서 알라신, 유일신 알라신이다. 막 코란 내용을 제가 제가 이태원 가니까요. 써마리 연기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된 게. 그거를 막 밤새 읽고 갔어요. 막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코란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그래서 알라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지식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졌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또 하루에 6번 기도를 해요. 6번. 기도 시간이. 그때 기도 같이 가서 서로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너 왜 따라오냐? 그러면, 알라신. 나 너무 좋아져. 갑자기. 갑자기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나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허래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웃더니, 그러면 너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아유, 기회면 따라. 내가 보증 수표다. 나 절대 거짓말. 또 봤잖냐? 나 10번 찾아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 혹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중에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라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15만 불, 이렇게 30만 불 정도 하는 건데, 그거 10대를 오달 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 300만 불짜리 LC 받으면요. 정말로 사람, 이건 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할 정도의 어떤 쾌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번 달 만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은 이제 라마단이거든요. 라마단이 끝나면 들어온다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근데 자기는 꼭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든 상황을 보고 싶다고, 온 건 다 내 거죠. 이제 제가 건설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부터 시작해서 장비는 다 제 건데, 아마도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데. 좀 영웅담 같죠? 영웅담. 절대 영웅담은 아니고요. 원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부터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됩니다. 근데 될까? 의문부를 붙이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저는 한 달에 반 이상은 나가 있거든요. 나가서 발로 직접 뛰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혹시나 나중에 해외 시장 개척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품질입니다, 품질. 저는 나사 조각 한쪽이라도요, 절대 품질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폐기시키면 안 보냅니다. 저도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품질에 실망한 그 고객은요, 다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는 안 와요. 내가 가서 사정을 하고 직장 다닐 때도 제가 수산주모험이라는 큰 회사에 다녔지만 그때 이제 터득한 게 있거든요. 보니까 품질에 한 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큰 상대방의 손해를 보잖아요. 클레임을 받잖아요.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그래서 품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 그 집 들어가서 맛이 없어요. 그 집 다시 갑니까? 안 가죠. 근데 그 집에서 음식이 좀 늦게 나왔어.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도 그걸 감내고 가요. 그렇죠? 그 집이 좀 비싸, 가격이. 근데도 맛만 있어봐요. 맛있고 품질인데 맛만 있으면 결국은 그 집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인스펙션을 해서 약간의 문제라도 있으면 무조건 내보내지 마라.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밑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뢰를 쌓으면서 저희가 무역회사로서는 수출 전문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여기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머리가 좋아지는 그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 정말 사법고시 3번 떨어지는 사람도 요 방법으로 해가지고 3달 만에 붙은 사례도 있고.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저녁을 굶는 겁니다. 저녁. 잠깐만 땀 좀 닦을게요. 오늘 20분 정도지만 열기가 너무 넘쳐오르고 너무 집중을 하니까 제가 땀이 나요. 기를 다 바꿔서. 네.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까 시차 적응 있지 않습니까? 시차 적응. 보통 6시간 내지 7시간 자는데요. 한국 분들 출장 가면은 시차 적응하는데 애를 먹잖아요. 저는 그런 거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이. 그거는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저녁을 굶는 거예요, 저녁. 아침, 점심은 든든하게 드세요. 대신 저녁만 굶어주면요, 여러분 IQ가 130이었다. 정말 1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 IQ가 지금 180입니다. 180. 아니, 우리 식구 다 합쳐서요.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려면은 정말로 적게 먹고 소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식하기 쉽습니까? 먹다가 수저 돌아오는 거 놔져요? 오히려 굶는 게 더 쉽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소식을 하고 강요하잖아요. 시컷 먹으라고 시컷. 대신 아침하고 점심만. 아침하고 점심은요, 소화 흡수율이 거의 90%에서 100% 육박합니다. 전부 다 장의 소화 흡수됩니다. 그렇지만요, 저녁은 그게 그대로 몸에 축적이 돼서 노폐물이나 독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고 자고, 특히 야식을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얼굴이 다 붓습니다. 그거는요, 밤새 소화기관이 작동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자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야식을 먹고 자고 있어요. 이 오장육부는요,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인간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65%에서 70% 소비를 합니다. 밤새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아침형 인간 대구는 싶은데 그게 됩니까?
5분만 더 5분만 더 하는데. 여러분, 저 학생도 계시지만 지금 조심해. 분명히 뭐 저녁을 많이 드셨어. 우리 저 점심 식사하고 5교시에 대부분 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온 피가 위장으로 다 집결합니다.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100%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세상 없어도 졸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머리가 둔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저 선조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주라고. 그 말 정말 맞는 거예요. 시컷 먹여서 그래 미련 곰탱이처럼 살아라. 미련하게 살아라. 머리 나빠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밥을 많이 안 줍니다. 조금만 줘요. 조금만. 그럼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저 화타 김영길 선생님이 쓴 책에 보면요. 그건 실화입니다.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시 3번 떨어진 여자가 3달 동안 저녁만 굶는 어떠한 그런 방법을 써서 정말 가볍게 합격한 예가 있어요. 그거는 저녁을 굶게 되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피곤한 사람도 피로흡입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싶고 거뜬하게 일어나고 싶고 하루 정말 에너제틱하게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요, 저녁을 굶으세요. 주위 분들한테 또 전달하세요. 당뇨병, 암, 고혈압 3대 불치병 아닙니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만 굶어주면요, 한 달만, 더도 말고 한 달만 굶어주면요, 당뇨병 원상 복귀 됩니다. 약 필요 없어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녁 굶게 되면요, 무려 15 내지 7시간 위장을 비워놓게 돼요. 위장을 비워놓게 되면 위에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원활해지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굉장히 원활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혈액순환에서 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병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써 당뇨병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고혈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암까지도 저녁 굶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참고로 1년에 2번 단식을 합니다. 2번. 단식 기간은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인데 길게 할 때는 2주일 정도 하고요. 근데 최고기는 23일까지 해봤습니다. 물만 마시는 거예요. 물만. 절대 다른 건 안 먹고,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사람들이 소금이 없으면은 현기증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금 보충을 하는데 1년에 그 단식을 2번 하는 이유는 첫째는 노폐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머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단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가 왜 장기간 단식을 했고, 모하메드가 왜 장기간 단식을 했겠어요? 그래서 옛날 피타고라스, 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타고라스는 왜 제자들 지도할 때 열흘 단식을 시키고 나서 강의를 했습니다. 위장을 비워두면요, 머리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적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저녁만 굶어주세요. 저녁. 근데 그 매일 회식 있잖아요. 저녁에 또 손님 있고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 매일 못하니까, 매일 저녁을 못 굶으니까 이틀에 한 번이라도 굶자. 또 오늘 또 저녁 식사를 해야 돼요, 손님하고. 그럼 3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3일에. 그래도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주위에 보면은 일을 정말로 빡세게 한다고 그러죠. 하루에 막 15시간, 18시간. 이런 분들 식사 습관을 가만히 보세요. 적게 먹든지, 아니면 저녁을 그냥 뭐 대충 때우든지, 시컷 먹어가면서 정말 부지병 못한 사람 없습니다. 시컷 먹고, 야식 먹고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사람 먹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보인다고. 여러분, 저 비만자들 그 식습관, 밥 먹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허겁지겁 먹어요, 허겁지겁.
그저 원래 그 뇌에서는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위장 속에 들어가면은 먹었다는 신호가 정확하게 20분 후에 뇌에 전달돼요. 근데 20분 전에 이미 뭐 1인분, 뭐 1.5인분, 2인분 다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 소화물 시켜가지고 막 배 아프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가잖아요. 밥 먹고. 밥 먹다가 전화를 한 15분, 20분 받고 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밥 안 넘어가요. 그때는 이미 위장에 들어왔던 신호가 뇌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혹시 과식하는 사람들, 폭식하는 분들은요, 천천히 30분 이상 씹어서 식사 시간을 대화를 해보면서 30분 이상 늘리세요. 그러면 비만, 폭식, 과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그 건강에 대한 어떤 제 소견이었고요. 여기 제가 출장 가면은 싸가지고 하는 그 음식입니다. 이거 현미를 볶은 건데요. 예, 현미를 밥을 해서 그거를 약 이틀 정도 방에 깔아서 말려서 다시 볶으면 부드러워져요. 물기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건 견과류, 현미 건빵하고 콩, 아몬드, 요거하고 이제 요게 한 끼 식사예요. 요게 한 끼 식사. 여러분 참 별 사람 다 왔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요걸 아침, 점심으로 먹고 저녁을 굶어요. 출장만 나갔다 하면. 그러면 뭐 시차적인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루에 15시간, 18시간 내가 집중을 해서 일을 해도 절대 피로감 같은 거 못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유머에 관한 강의인데요. 이제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한 그 개념이 있죠. 잘 평소에 주위를 즐겁게 만들고 잘 웃기는 사람한테 무슨 수식어가 따라오냐면요. 웃기고 자빠졌네. 별로 좋은 말이 안 붙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떤 좌중을 휘어잡고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멘트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앞에서 다 같이 웃지만 뒤에 가서는 정말 저 웃기고 자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정말 지났습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한테. 앞으로 내 남자친구 또는 신랑감으로 어떤 남자를 원해요?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본인 얼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농담이었고요. 옛날에는 정말로 저 학생같이 잘생긴 남자, 그 다음에 성실한 남자, 노력하는 남자, 아니면 키 큰 남자, 멋있는 남자, 이게 대세였는데 지금은요,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제일 1등이 뭐냐면요, 유머 있는 남자. 요즘 보십시오. 개그맨들. 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옥동자, 정종철 씨 아시죠? 옥동자? 그 와이프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사람을 잘 웃게 만들고 재밌으니까 그런 와이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축구선수, 야구선수, 미인들 다 쓸어갔어. 지금은 개그맨들이 다 쓸어가요. 근데, 나는 재밌게 말할 줄 모르는데, 나는 웃기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거요, 연습하면 돼, 연습. 결국 유머도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문선대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에 있었습니다. 문선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 용어인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국군 연예병사죠. 그 조직에 이제 차출돼가지고 갔었는데, 공연을 다니잖아요. 공연을 다니면은, 그 개그맨 출신들이 이렇게 사회를 봐요. 사회를 보는데, 난 그 사람들이 뭐, 천부적으로 타고난 줄 알았어요. 웃기는 것도 이거 타고나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연습만 해요. 그 연습만. 웃기는 연습만 합니다.
서로 그 두 명이 이제 사이를 보면은 둘이 막 말을 맞춰가면서 더 웃는 어떤 그 언어를 끄집어내서 사회 볼 때 써먹자 이렇게 연구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진짜 그 멘트를 무대에서 쓰면서 하면 다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딴지를 걸어서 이렇게 웃겨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보고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배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배운 멘트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꼴에 있네. 미안한데 그 유머기 때문에 유머가 왜 위대하겠어요? 이해해 주시고 예, 진심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렇죠?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게 생겼네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대답이 나오고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멘트를 이미 그걸 맞춰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녁 식사 하셨어요? 진짜 했어요? 꼴에도 밥을 꽉꽉 빼놓지 않고 드시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근데 이거 좀 비하하는 발언 같지만요. 사실은 유머기 때문에 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 뭐 딴지 걸거나 뭐 화를 내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유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듣잖아요. 그런 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유머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남한테 유머 들은 거 남한테 전달하려면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거는요. 인간 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피당한 일, 화나는 일, 열받는 일, 누구 돈 벌었는데 못 받는 거 그거 평생 안 잊어버려요. 밤새 잠도 못 자면 그거 안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뇌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은혜 받은 일, 누구한테 재밌는 얘기 들은 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이우승 교수님인데요. 대전 충청공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웃음 치료 강사로 사람을 굉장히 잘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쁜 뇌, 빵 웃어서 이 뇌를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탁월한 그런 이론가십니다. 좀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정말로 저도 꽤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머는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익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하고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파일 펴놔. 파일. 이거부터 펴놓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만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10분이고 20분이고 좀 말할 만한 스토리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데 저 사람 웃게 만드는 건 내가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것도 영어로도 가능해요. 영어로도. 저도 외국인 만나면 무조건 웃게 만듭니다. 첫 멘트부터. 그러면은 서로 사이가 가까워져요. 그럼 그 다음 얘기를요, 잘 풀려요. 잘 풀리고. 그 사람도 사실 뭐 같은 말을 해도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지. 맨날 와서 신세한탄하고, 그냥 정말로 뭐라 그러나, 그 말 자체도 딱딱하고,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유머는 경쟁력입니다. 유머는 가치관이고, 앞으로는 유머는 정말 세계관입니다. 적으세요. 적어서 하나의 그 유머를 들을 때마다 적어서 계속 구사하려면요. 어느덧 내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임스 카퍼필드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루인데 한국에 와서만 2번 공연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관객들이요. 저거 어차피 저거 사기야 사기. 저거 속이는 거야. 저거 쇼야.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이게 흥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양 사람처럼 내가 아이고 즐기자. 그냥 웃자. 가볍게 마음먹으면 될 걸 그걸 눈을 부릅뜨고 저거 어떻게 속이나 보자. 요거에 관심 있는 게 우리나라 관객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들은 유머라도 구사를 하면요. 무조건 웃어주세요. 안 웃겨도 막 웃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가 재밌어지고 나도 유머 감각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서구 사회에 가면은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그분들이 많이 쓰는데 중산층의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악기 하나를 다룰 것입니다. 악기 하나. 악기 하나 꼭 배우세요. 뭐 통기타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색소폰도 좋고, 요즘 저 젊은 분들 오카리나 템플도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외국 영화에 보면은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막 그 기타 연주하고 색소폰 연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악기는 다루셔야 여러분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국어 이후에 1개국을 더 구사할 것.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은 그 옆에 나라 프랑스말 다 구사하고 합니다. 1개국어 정도는. 한국분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모국어, 내가 한국 사람이면 영어 정도는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중산층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문화생활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할 것. 문화생활. 예를 들어서 영화 감상을 한다든가, 뭐 어떤 콘서트에 가서 연주에 참석해서 뭐 그걸 감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연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생활을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요 세 가지 조건이 서양 사람들이 인정하는, 서구 사회에 인정하는 그 중산층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돈만 있으면 다 중산층인 줄 알죠? 외제차 끌고 다니면 그 중산층인 줄 알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사이에서는요, 돈만 있다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은요, 수전노 취급합니다. 노예 취급합니다. 돈의 노예.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국제화 시대에 맞게 지금 말한 세 가지 꼭 좀 지켜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그 영어 습득 방법, 요거는 정말 제가 오늘 대전서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이거 하나 전달해야 제가 좀 보람적이에요. 이거 하나. 여러분도 바쁘신데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집에 당장 가셔가지고 영어 중학교 1, 2학년 책 토익 노트를 만드세요. 토익 노트를 만들어서 가장 빨리 넣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불러주는 거 자기가 통역하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요 3개월이면 입이 트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도 저는 오늘 강의를 100%, 200%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통기타 공연하고 그 다음에 그 첼로 공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강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통기타 공연이나 이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망설였었는데 예,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공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축제, 인산축제에서 가요제가 있었어요. 충청방송에서 주최한 전국 통기타 포크 가요제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거죠. 충청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가끔 이제 지방방송을 하지만 TV에도 출연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사실 아마추어입니다. 각자 직업이 있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무대에 서시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계신 조영환님, 초등학교 영양사 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요, 김재선님, 직업은 요가 강사입니다. 멋지다. 공명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곡을 부를 건데, 앵콜도 받습니다. 혹시 더 듣고 싶으면 앵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무sik의 조영화. 네, 김재선입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냐 물어보셨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제가 다시 아가씨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다시 묻는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리더십 교육 이런 거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수업 논 지가 오래됐었는데 오늘 와서 너무 좋았고요. 가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곳에 오셨죠. 정말 오늘보다 더 멋지게 내일 꿈을 이루실 좋은 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게 돼서 더 기쁩니다. 어느 분들과 호흡을 하느냐가 또 노래할 때 굉장히 기분을 좌우하거든요.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냥 같이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마지막 곡은 모두가 아는 노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다음에 만나면 정말 오늘보다 더 멋진 저희가 돼서 또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상 받을 만해요. 그리고 저하고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재능봉사하는 이런 소위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직접 장애인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무대에 올라가야 돼요. 저는 지금 음향을 만지고 있는 강석호, 현재 K-팝 대표이사죠. 대학교 때 2년 동안 듀엣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인간성이 안 좋아서 헤어졌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오늘 이제 비도 오고 특히 세월호 사건 장본인이었던 이병헌 사망 소식도 있고 해서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14명의 시신을 못 찾고 있는 그런 그 부모님의 아픔을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님의 아픔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우선 처음에는 좀 무거운 노래 그래서 필리핀의 국민 가수 프레디 아길라 아나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들아 그걸 우선 들려드리겠습니다. Oh
노래방 기계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가사가 외웠던 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은요, 어서 말해. 이거 하는 것은 소용이 하고 나면 후회한 것이 정말 이유는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나면 후회할 것이 이거 하는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나면 후회할 것이 우리 이우순 교수님 준비해 주시고 있어요. 네? 앵콜 해주세요. 앵콜. 진짜요? 네. 빈말 같아가지고. 네, 세 번째 노래는요. 조덕배 노래예요. 그게 노래 제목 갑자기 잡는 거예요. 불러보면 알겠죠?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다가가면 뛰어가고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그걸 구현이 아무쪼록 기억을 잃어도 난 따라 떠나가지 않아 누구의 그대 알았어 한번 그대 앞에 그리 뛰어갈 때 날아갈 때 그대 내 뛰어갈 텐데